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암 종류 중 매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2년 폐암 발생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암 발생률 2위, 남성암 발생률 1위, 여성암 발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폐암 발생자 중 30%는 여성입니다. 폐암이 절대 남성만의 암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국내 암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폐암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암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망자 수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남녀 양측에서 부동의 암 사망자 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폐암에 걸리기도 하지만 폐암 사망자 수는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폐암 발병률은 무려 59%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 속도입니다. 더구나 남녀 모두에게서 폐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자 폐암 환자는 48% 증가했고 여성 폐암 환자는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폐암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폐암의 전통적인 발암 요인인 흡연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부터 20년까지 15년간 남녀 흡연율을 조사했더니 남성 흡연율은 17.7% 감소했습니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성 흡연자가 많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폐암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여성 폐암 발병률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점입니다. 남성 흡연율이 17.7%나 줄었다는 것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흡연율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직장에서의 여성의 간접 흡연율은 25.2% 줄었고 가정에서의 간접 흡연율도 19%나 줄었습니다. 여성 흡연자 수는 거의 변함없고 남성 흡연자에 의한 간접 흡연율마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폐암 환자는 85%나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여성 폐암 환자의 경우 비흡연자 비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런 통계를 만들어냈을까요? 통계 자료는 흡연이 폐암의 발암 요인인 건 분명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암 증가에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렇다면 우리는 흡연 이외의 폐암 원인을 알아야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 폐암 검진은 30년간 매일 담배 한 갑 이상 핀 만 54세 이상 남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폐암 발병 원인에 대한 조사 없이 시행되는 폐암 검진은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5년 이후 폐암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을 흡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암 요인이 실제로 폐암을 유발시키려면 최소 10년, 평균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폐암 증가의 원인이 건축자재, 산업화, 그리고 미세먼지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자재에서 가장 큰 발암 요인은 성면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성면 사용을 줄였지만 이미 성면이 함유된 집안에서 수십 년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서나 성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흡연과 성면 이외에도 폐암의 발병 원인이 늘고 있습니다. 황사, 자동차 매연 등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폐암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미세먼지는 산업화, 문명화의 결과이고 많이 발병한 곳은 공장과 도로이기에 남성 폐암이 여성보다 2배 더 많습니다. 하지만 비흡연 여성 폐암이 더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도 초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식 조리 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한 연기가 나오는데 이런 초미세먼지를 수년간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앞선 영상 암을 고치는 기적의 식사법에서 조리와 가공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기름 성분이 탈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기관지로 들어가고 가장 작은 단위인 폐포 꽈리까지 들어갑니다. 지방성 초미세먼지는 그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폐포세포의 유전자를 돌연변이시켜서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폐에 발생한 암세포는 폐포과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부한 모세혈관을 타고 혈관과 림프관으로 들어가서 뇌, 뼈, 간, 부신, 골수로 원격 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폐암 사망자 수와 폐암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로 들어간 초미세먼지는 모세혈관을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와 다른 장기에도 침착되고 그곳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뇌에 침착된 초미세먼지는 만성염증과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심장과 뇌의 동맥경화도 초미세먼지에 의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열을 이용한 조리를 하려면 환기는 필수입니다. 조리 시 주방 후드를 반드시 틀어야 하고 조리 후에도 15분간 틀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5분간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 조리 시 발생한 발암성 초미세먼지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고기를 굽거나 기름을 사용한 조리로 열을 받은 주방 도구도 즉시 정리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잔열에 의해 계속 발암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조리 후 15분 타이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폐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집안에서 열을 가한 조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생식분말 중심 식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조리를 하지 않아도 발암성 초미세먼지를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자재와 가구 및 생필품에서도 1, 2급 발암물질인 휘발성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인테리어가 된 곳이 아니라면 폐암 환자가 살 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새로 인테리어한 지 1년 이내의 공간은 피하셔야 합니다. 창문만 열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숲이 가까이 있다면 최고죠. 폐암 환자라면 치료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만 믿어서 안 됩니다. 개인이 해야 할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부신 강화제 섭취입니다. 특히 부신 강화제를 섭취하면 신장과 간의 기능이 좋아져서 해독 기능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의 기능도 좋아져 전신의 활력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부신 강화제 섭취 이전과 섭취 이후 폐암 환자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암 관련 면역 치료를 하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혈관과 림프관의 미세염증과 오염을 정화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폐암세포 주변 미세 환경도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폐포 주변 미세 환경이 정화되면 DNA 복구 능력이 개선되고 암 유전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이미 폐암이 생긴 경우라도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정화시키면 암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폐암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포함한 여러 기능성 수액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면역 수액치료는 혈관, 림프관, 그리고 림프절의 염증을 정화하고 해독해 줍니다. 초미세먼지가 폐포에 쌓였어도 염증과 섬유화 진행을 막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미 폐암에 걸렸어도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재발과 전이도 막아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